이 아이 사주는 동생을 잡아먹는 팔자랍니다. 미나가 그 집에 처음 입양된 건 4살 때였다. 또렷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아주 따뜻했던 순간만은 어렴풋이 남아있었다. 넓고 환한 집, 어깨까지 내려오는 곱슬머리를 곱게 말아주던 양어머니, 잠들기 전마다 책을 읽어주던 양아버지.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큼 다정한 부모였고 매년 생일엔 작은 파티도 열어주었다.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걸 느끼며 자랐다. 다만 마음 한편엔 어렴풋한 불안이 있었다. 언제까지 이 행복이 지속될 수 있을까? 미나는 말도 잘 따르고 눈치도 빨라 항상 예쁨을 받는 아이였다.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고 불렀던 그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들은 웃으며 미나를 안아주었고 미나는 그 품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 여겼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본능적으로 안다. 어른들의 미묘한 감정 변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거리감. 미나는 언젠가부터 그 미소가 억지라는 걸 느꼈다. 미나가 8살이 되던 해 양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다. 남동생이었다. 그 순간부터 미나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안아주지도 웃어주지도 않았다. 미나가 아무리 장난감을 들어도 양어머니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돌렸다. 양아버지마저 점점 말을 아꼈다. 아이는 감지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어느 날 밤 양어머니가 미나에게 조용히 해, 동생 자잖아. 라면서 냉정하게 말했을 때 미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공기를 느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있던 양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점쟁이 말이 미나 사주가 너무 안 좋아요, 여보.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을 잡아먹는데요. 함께 두면 위험하다네요.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고 양아버지는 침묵했다. 미나는 자신의 이름이 들리는 그 대화를 귀 기울여 들었지만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러나 그날 이후 양어머니 방엔 문이 닫히기 시작했고 식탁에서 마주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외출할 때도 함께 나가지 못했고 생일도 잊힌 채 지나갔다. 미나는 자신이 점점 그림자처럼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결국 며칠 후 양부모는 미나를 차에 태워 낯선 건물 앞에 데려다 주었다. 미나야, 널 다시 보내게 돼서 정말 미안해. 우리는 널 사랑하지만 너도 이해해줘야 해. 그 한마디와 함께 미나는 다시 고아가 되었다. 아무리 울고 매달려도 어른들은 차갑게 돌아섰다. 미나는 양부모의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기억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미나의 마음도 닫혔다. 그 후 입양기관을 통해 또 다른 가정으로 보내졌지만 이번엔 너무 컸다는 이유로, 감정 표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금세 되돌아왔다. 얘는 애 같지가 않아. 감정도 없고 말도 없어. 집이 너무 조용해져. 그 집의 어른들도 미나의 속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다. 미나는 자꾸만 자신을 고치려 했지만 애쓴다는 것 자체를 아무도 눈치채주지 않았다. 그렇게 또 한 번 미나는 포장도 되지 않은 상처를 안은 채 세상에 던져졌다.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입양기관에 남은 아이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았고 파양 이력도 2번. 기관 직원들도 미나를 보면 안타까운 눈빛만 보낼 뿐이었다. 이 아이는 안타깝지만 더 이상 보내기가 어렵겠지. 그렇게 조용히 말하는 걸 미나는 들었다. 귀를 막았지만 마음속까지 울려 퍼졌다. 10살의 미나는 더 이상 아이 같지 않았다. 입양기관의 놀이방에서도 다른 아이들처럼 웃지 않았고 누가 머리를 쓰다듬어도 움찔하기만 했다. 새로운 보호자가 방문해도 눈을 피했다. 이미 기대하고 상처받는 것이 너무 익숙해졌기에 더는 바라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마지막 기회가 생겼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곳은 나이보다는 아이의 가능성을 본다고 하더라. 그 말에 희망을 걸었다. 미나는 어느 날 작은 캐리어 하나에 자신의 전부를 담고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였지만 미나에게는 모든 것을 잃고 또다시 낯선 곳으로 가야 하는 두려움뿐이었다. 비행기가 구름 위를 지날 때 미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이번엔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 미국에 도착했을 때 미나는 단어 하나 알아들을 수 없었다. 미나의 이름은 미나로 바뀌었고 이름처럼 운명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한국에서 들리던 익숙한 말소리는 사라지고 모든 것이 낯설었다. 공항은 크고 번잡했으며 사람들은 자신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빠르게 쏟아내고 있었다. 자신을 마중 나온 양부모는 밝은 미소로 미나를 안아주었지만 그 따뜻한 품조차도 경계심으로 얼어붙은 미나의 마음을 쉽게 녹이진 못했다. 미나는 그들의 손을 겨우 잡고 차에 올랐다. 도착한 집은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풍경 같았다. 잘 정돈된 앞마당, 벽난로가 있는 거실, 예쁜 커튼이 드리워진 창문. 그러나 그 모든 풍경이 미나에게는 차가운 침묵처럼 느껴졌다. 익숙하지 않은 언어, 음식, 냄새, 심지어 침대의 촉감까지. 낯설고 무서웠다. 미나는 방에서 나올 수 없었고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몰래 울었다. 귀에 익숙한 한국어 한마디가 그리웠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던 양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학교에 가는 날은 더욱 끔찍했다. 담임 선생님의 말은 단 하나도 이해되지 않았고 아이들은 미나를 신기하게 쳐다봤다. 점심시간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고 쉬는 시간엔 그림만 그렸다. 몇 번이나 아이들이 말을 걸었지만 미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숙일 뿐이었다. 바보야 라는 말도 들은 것 같았다. 마음이 찢어졌지만 웃으며 참았다. 하지만 미나에게는 다행히도 사랑이 있었다. 양어머니는 매일 아침 도시락통에 작은 쪽지를 넣어주었다. You are special. Smile today.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나중에는 번역기를 통해 그 뜻을 알게 되었고 눈물이 났다. 양아버지는 매일 밤 책을 읽어주었고 미나에게 간단한 문장을 반복하게 했다. I am 미나. How are you? 미나는 조심스럽게 소리를 내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며칠 후 전환점이 찾아왔다. 말없이 그림만 그리던 미나에게 한 아이가 다가와 손을 흔들며 말했다. 하이. 그 웃음은 미나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 녹였다. 미나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 미나는 영어 단어 하나하나를 외우기 시작했다. 집에서는 텔레비전을 보고 모르는 단어는 공책에 적어 사전을 뒤졌다. 말을 못하면 손짓이라도 했다. 시간이 흐르며 미나는 영어를 익혔다. 수업에서 발표도 하게 되었고 소극적이던 아이는 조금씩 웃는 얼굴로 바뀌었다. 친구들과 뛰놀며 소리내어 웃는 일이 많아졌고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사회와 도덕이 되었다. 선생님은 그녀를 칭찬했고 양부모는 그런 미나를 진심으로 응원했다. 양어머니는 우린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라고 말했고 양아버지는 항상 미나의 성적표를 자랑스레 벽에 붙였다. 미나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법학을 선택했다. 자신처럼 입양된 아이들,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돕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내 말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삶은 달라질 수 있어요. 라는 미나의 말은 교수들의 마음도 움직였다. 그녀는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고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리고 마침내 미나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양부모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양아버지는 미나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넌 우리 가족의 기적이야, 미나. 우리가 너를 만난 게 행운이야. 그 말에 미나는 웃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엔 절대 이 가족을 잃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인생은 또 한 번의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미나는 병원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양부모님이 함께 나들이를 갔다가 트럭과의 충돌 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것이다. 세상이 멈춘 듯했다. 미나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아무도 곁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제 다시 혼자가 됐지만 그래도 두 분은 내게 진짜 가족이었어요. 그 사랑을 믿으며 살아갈게요. 미나는 양부모님을 잃은 뒤 자신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고아라는 단어는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다시 그 단어 앞으로 그녀를 끌고 갔다. 변호사가 되어 당당하게 살던 미나는 하루아침에 삶의 방향을 잃었다. 부모가 떠난 집은 침묵으로 가득했고 조용한 거실엔 커튼도 반쯤 걷혀 있었다. 냉장고 소리조차 버겁게 들릴 만큼 외로웠다. 무언가라도 붙잡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미나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양어머니가 생전에 책장 한켠에 넣어두었던 그것. 상자를 열자 그 안엔 오래된 문서들이 한가득 들어있었다. 어린 시절 입양기관에서 받았던 서류, 병원 기록, 접종카드, 그리고 이름이 적힌 종이 한 장. 박미나. 옆에는 부산 출신이라는 붉은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미나는 그 서류를 붙잡고 오열했다. 희미하게 떠오르던 장면들이 하나씩 스쳐갔다. 한국에서 양어머니가 머리를 곱게 빗겨주던 따스한 손길, 아기 동생의 울음소리, 그리고 양부모와 마지막으로 헤어졌던 그날의 뒷모습.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자꾸 그 시절로 돌아갔다. 한 번만 다시 볼 수 있다면. 그 말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미나는 결국 큰 결심을 하게 된다. 미국에서의 삶을 잠시 멈추고 뿌리를 찾아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다. 고국은 그녀에게 상처를 준 땅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실마리였다. 미나는 한국에 도착해 서울의 한 로펌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의 경력은 화려했지만 한국에서는 신입 취급을 받아야 했다. 언어는 어눌했고 문화는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과정을 받아들였다. 매일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고시원처럼 좁은 월세방에 돌아와 자신의 과거를 찾기 위한 노트를 정리했다. 그녀는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자신이 자랐던 집을 찾으려 했다. 입양기관에도 직접 찾아가 기록을 요청했지만 보호자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 실망스럽고 분통 터졌지만 미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걸까라는 회의가 밀려왔지만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분들이 날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나만큼은 그 기억을 놓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미나는 우연히 과거 살던 동네 근처를 지나게 됐다.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어 발걸음을 멈추고 그 길을 따라가 보았다. 그리고 마치 운명처럼 한 아파트 단지 앞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 사람을 마주쳤다. 그녀의 기억 속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바로 그 얼굴. 자신을 입양해 키워준 양부모님이었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내려앉아 있었지만 미나는 단박에 그들을 알아보았다. 숨이 멎는 듯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이 떨렸다. 다가가야 할까, 말을 걸어야 할까? 수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한 가지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혹시 날 기억 못하면? 그땐 뭐라고 하지? 고민 끝에 미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작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그 말에 양어머니가 밝은 미소로 답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것 같진 않네요. 그 친절한 말투, 예전과 똑같은 웃음. 양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미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억지로 눈물을 참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도 그녀는 말을 걸지 못했다. 문이 완전히 닫히고 나서야 미나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혼자 속삭였다. 두 분이 절 몰라봐도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다시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순간 미나는 깨달았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보다 잊지 않고 그리워했던 자신의 진심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 하나로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미나는 그날 이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쳤던 두 사람을 다시 볼 수 없었다. 짧은 인사 한마디로 모든 걸 말할 수 없었던 아쉬움이 남았지만 마음은 조금은 놓인 듯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마음 한구석에서 끓어오르는 또 다른 감정이 있었다. 동생. 그 아이는 어떻게 자랐을까? 자신이 떠난 뒤 어떤 가정을 이루며 살아갔을까? 수소문 끝에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양부모님은 여전히 그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를 아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미나는 마음을 다잡고 직접 그 카페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작고 아담한 카페였다. 창가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따뜻한 나무톤의 인테리어와 은은한 커피 향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입구에서부터 정성이 느껴졌고 메뉴판은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다. 미나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그저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나갈 생각이었다. 처음엔 조용히 앉아 커피만 마셨다. 며칠 동안 여러 번 들렀지만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카페 사장이 직접 음료를 가져다 주며 다가왔다. 처음 뵙는 분은 아니죠? 자주 오시던데요? 그가 바로 동생이었다. 미나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다. 키는 컸고 인상도 또렷했지만 눈빛은 어릴 적 아기였던 그 동생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미나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을 기점으로 두 사람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그는 항상 웃는 얼굴로 말을 걸었다. 오늘도 오셨네요. 어떤 커피 좋아하세요? 혹시 일 안 하세요? 미나는 그저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꿈틀거렸다. 자신이 이토록 그를 바라보게 될 줄은 몰랐기에. 어느 날 그는 미나에게 꽃다발을 내밀었다. 우리 식사 한번 하실래요? 미나는 당황했다. 웃으며 우린 나이 차이도 꽤 나잖아요. 라며 돌려 말했지만 사실 그보다 더 깊은 진실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가 누구인지, 그녀가 누구였는지. 이 상황은 절대 평범한 인연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가끔은 카페 문을 닫고 근처 공원을 걷자고 했고, 가끔은 직접 만든 케이크를 챙겨 미나의 테이블에 놓고 갔다. 미나가 감기로 고생하던 날, 그는 집으로 약을 가져다 주었고, 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다. 미나가 몸이 좋지 않아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을 땐 누구보다 먼저 달려왔다. 병원 침대에 누운 미나를 보며 걱정 가득한 얼굴로 입원 수속을 대신 밟아주었고, 간호사들과 이야기하며 하루 종일 그녀 곁을 지켰다. 그날 밤 병실에 불이 꺼지고 조용해진 순간 미나는 처음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말없이 울기 시작했다. 나 사실 많이 외로웠어요. 지금까지 정말 많이. 그의 손은 따뜻했고 단단했다. 그는 조용히 미나의 손을 감싸 안으며 말했다. 이제 혼자 아니에요. 그 말은 미나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다. 이토록 단단하고 다정한 보호자가 자신 곁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동시에 그녀는 알았다. 이제 더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이 감정도, 이 진실도. 미나는 밤새 고민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누구인지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이 감정에만 기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느껴지는 감정은 분명했다. 이 사람과 있으면 따뜻해. 그렇게 미나는 자신도 몰랐던 길 위에 서게 되었다. 사랑과 과거 입양으로 맺어진 인연, 그 경계선에서 미나는 혼란스러웠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존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갔다.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함께 있고 싶다는 감정. 외롭던 시간들을 잊게 해줄 단 한 사람이라는 확신. 하지만 동시에 그를 볼 때마다 마음속엔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씩 쌓여갔다. 그가 바로 자신이 어릴 적에 함께 살았던 동생이라는 사실. 아무리 오래 떨어져 있었고 피를 나눈 관계가 아니라고 해도 미나는 그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항상 혼자였다. 너는 소중한 아이야라는 말을 들어본 건 단 2번. 미국에서 만난 양부모에게, 그리고 지금의 그에게. 그 외에는 항상 거리감과 경계 속에서 살아왔다. 누군가가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고 조건 없이 곁에 있어준 적은 없었다. 그랬기에 지금의 이 따뜻한 시간은 미나에게 너무나 소중했다. 미나는 고민 끝에 결심했다. 먼저 내 마음을 인정하자. 진실을 말할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현재의 이 감정을 외면하지 말자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함께 영화를 보고 맛집을 찾아다녔고 주말이면 근처 산책길을 걸었다. 미나는 웃는 일이 많아졌고 그는 그 모습을 더 좋아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심각하게 말했다. 우리 진지하게 만나보면 안 돼요? 미나는 놀란 듯 바라보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연인처럼 가까워졌다. 마음의 문을 여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한번 열린 미나의 마음은 멈출 줄 몰랐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날 미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가족 관계는 어떻게 돼? 어릴 때 누나가 있었단 얘긴 들었지만 기억은 전혀 안 나. 미나는 눈을 감았다.
심장이 요동쳤다. 그 말에 가슴이 저려왔다. 그 누나가 나야. 그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도저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힘겹게 웃으며 말했다. 그 누나, 널 많이 아꼈을 거야. 몇 달 후 그는 예고 없이 반지를 꺼내 들었다. 작은 상자 안에는 깔끔하고 정갈한 반지가 들어있었다. 미나는 숨을 삼켰다. 미나 씨, 우리 결혼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미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기쁜 마음보다 먼저 밀려든 건 책임감과 두려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감정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 한마디를 그녀는 지금 말해야 할까? 진실을 말하면 지금의 행복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그와의 미래는 거짓 위에 세워지게 된다. 미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 전에 내가 꼭 들려줘야 할 이야기가 있어. 그는 놀란 듯 미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이야기? 미나는 손을 꼭 잡았다. 지금까지 내가 숨기고 있었던 이야기들. 하지만 이제는 당신에게 진심을 말해야 할 것 같아.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고 익숙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들, 엄마 왔어? 고개를 돌린 미나는 놀라움에 숨이 멎을 뻔했다. 양어머니는 미나를 전혀 못 알아보는 듯 환하게 웃으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미나의 손을 잡고 있던 그도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갑자기 과거의 상처가 파도처럼 몰려왔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운명의 신호처럼. 과연 미나는 이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진실을 말하면 지금의 행복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